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감히 궁예지라는 궁예타로입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특히 올라갔던 이번 여름 동안 아마도 연인과 이별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9월로 넘어가면서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에 재회운을 궁예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과 나의 현재의 상태와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도 짚어보면서 연락이 먼저 올지 과연 재회를 하게 될지를 짚어볼게요. 카드 선택을 하기에 앞서 영상을 보면서 불안한 여러분의 주파수를 평온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 카드를 보면서 카드 선택해 주세요. 네, 각 카드에 따라 번호가 매겨졌으니 각 번호에 맞춰서 궁예질 들어주세요. 네, 1번 궁예질 시작합니다. 먼저 그대의 연애 성향과 상대방의 연애 성향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의 연애 성향은 네이비 1번입니다. 이 네이비라는 카드는 그대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집중력이 되게 좋고 또 의지도 강한 분임을 말해줘요. 뭔가 좀 진실을 탐구하는 열정이 있고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으며 매우 신중하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모험이나 도전은 피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좀 안정을 추구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꾸준하게 한 분야를 파는데 또 인내심은 강하셔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정진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근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면이 있는데 뭔가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과 교류하면서 아주 진지하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조금 서투신 분들이군요. 자기 표현에 어색하기 때문에 좀 고립되기가 쉽고 고독한 사람입니다. 연애 성향도 그에 따라 한 명을 만나면 꾸준하게 오래 만나는 성격인데 이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렇다 보니까 좀 상대방한테 오해도 많이 받고요. 아마 지금 현재 이별을 하신 후에 이제 그 상대방과 단절된 상황에서 고민이 많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의욕도 상실되고 우울감도 있으면서 좀 내 스스로가 위축되고 소심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은 이 퍼플 3번 카드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보라색, 이 보라색이라는 게 참 아주 독보적인 컬러잖아요. 이 상대방이 좀 정신세계가 특별하실 것 같아. 자아도 강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은 이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서 타인의 시선을 좀 의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항상 원하시는 분이고요. 신미안이 뛰어나시고 예술적 재능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상대방의 연애 성향은 자신만의 세계가 강하시기 때문에 아마 독특한 데이트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테이스트가 되게 고상하고 세련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그런 테이스트에 따른 좀 그냥 평범하지 않은 데이트를 하셨을 것 같고 또 매우 자유롭게 사시는 분이라서 뭔가 사실 그냥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행위들 잘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러니까 좀 웃기는 거죠. 일단 만나면 이 사람의 예술적이고 섬세하며 그 세련되고 고상한 뭐 그런 취향으로 인해서 되게 즐거운 데이트를 하는데 헤어지고 나면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뭐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 사람 좀 특별해, 독특해, 막 그렇게 봐줄 거라서 사실 그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 못하고 눈치도 좀 없고 비현실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게다가 보라 이 3번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이별 후의 상처가 좀 크신 것 같아요.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두 분의 현재 상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자, 보시면 달 카드 나왔죠? 이게 뭐냐면 헤어진 이후에 밤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그대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은 마음 등이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월드 카드는 이거는 뭐냐면 이 그대나 그 상대방이나 각자의 세계 안에 갇혀서 딱 이 원안에 내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내 입장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똑같고요. 스스로의 입장에 대해서만 각자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아름다운 풍경인데 뭔가 헤어진 이후의 삶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쟤는 헤어져도 본인의 삶을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모습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다음 나온 카드, 별 카드는 상대방이 사실 되게 겉으로 봤을 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그대를 향한 순수한 마음과 감정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엔 그대의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먼저 체인지 카드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그대의 마음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게 막 변하고 있는 건데 뭔가 헤어짐을 겪으면서 그대의 진심에 더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 정도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몰랐다. 근데 이제 헤어져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상대방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 라이트 카드는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대의 진심에 대해서 빛이 팍 밝혀지듯이 명확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던 나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파워 카드 나왔어요. 파워 카드는 나는 스스로 이 관계를 제대로 매니지할 수 있다. 내가 이 관계를 제대로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이제 그대가 그런 식으로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 딱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떨지 볼게요. 자, 먼저 이 카드는 샌데이드라는 카드인데요. 이 샌데이드라고 하는 거는 포르투갈어고요. 이게 영어에는 이 복잡한 카드의 의미를 대신할 만한 그럴 의미가 없어서 이 샌데이드라는 포르투갈어를 쓴 카드인데, 각설하고 이거는 상대방이 그대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대의 부재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마음을 보여주네요. 그대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대가 다시 돌아와줬으면 하는 바람, 과거의 기억에서 뭔가 오는 행복, 그런 모든 것들이 믹스된 복잡한 감정이에요. 이 카드는 뭐냐면 이 아름다운 컬러가 바로 이 일몰의 컬러를 나타내는 그런 퍼즐이잖아요. 이게 지금 몇 개의 조각이 빠져 있어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 몇 개의 조각이 없이도 볼 수 있는 과거의 기억과 향수를 의미합니다. 사라진 퍼즐 조각들은 상대방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그대에 대한 갈망과 인식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제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카드, Shattered 카드인데 이거는 카드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유리가 산산조각 났잖아요. 바로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뜻합니다. 상대방은 이 이별로 인해 굉장히 상심하고 상처를 받았네요. 아직도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카드는 이제 보시면 Reciprocity라는 카드인데요. 이거는 상호관계라는 뜻인데 이 카드를 보시면 두 개의 조가 이렇게 불을 맞닿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동등한 에너지로 더욱 잘 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관계를 생각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여러분의 부재로 인해 이렇게 뭔가 그리움과 상처를 느끼면서 이런 그리움과 상처를 느끼면서 그대를 향한 어떤 그런 흐트러진 균형 관계, 그러니까 다시 이런 상호적인 균형 관계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빛을 주고 영감을 주고 서로를 더 좋게 만들면서 그냥 그런 상호 관계를 상대방은 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펜타클 시종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순수한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여행자로 여행을 하면서 이제 피리를 불어서 돈을 버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추구하지만 어쨌든 감정만큼은 순수하게 그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펜타클 8번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연애를 할 때의 노력과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업고 개울가를 건너고 있죠. 만약 다시 그대를 만나게 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컵 에이스 카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과언은 전부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과거 서로 간에 준 상처 다 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을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해서 바라는 점도 봐야겠죠? 자, 스워드 페이지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 속의 시종은 매우 순수한 사람이며 이 사랑에 대해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신을 보이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으면 계산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상대방의 바람이네요.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것이 이제 상대방의 소망이에요. 자, 그리고 스월드 에이스 카드 나왔는데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신뢰와 믿음이네요. 계산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게 느껴지면 상대방은 가차없이 이 장미처럼 관계를 잘라버릴 겁니다. 자, 그리고 스월드 8번 카드 나왔어요. 이거는 수도원의 지하를 묘사한 카드거든요. 수녀님이 여기 계시고 이제 수녀님을 바라보는 남자가 있죠. 이거는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상대방은 다시 관계를 시작한다면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원하고 있네요. 왜일까? 그렇다면 앞으로 두 사람의 가까운 미래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볼게요. 카드가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첫 번째로 나온 폴스 카드는 굉장히 힘이 넘치는 이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 즉 그대가 여러분이 이 관계를 리드하게 되는 미래를 보여주네요. 그대는 과거와는 변화된 모습으로 이 관계를 변화시켜요. 상대방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원하기에 그대도 그대에게 다가오는 다른 사람들을 막지 않고 자유로운 오픈 릴레이션십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이게 남자 교환 카드인데 여기서는 어떤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2명 정도는
동시에 만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로운 오픈 릴레이션십인 거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어차피 상대방과는 근데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를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끝났다고 해도 이제 끝나지 않고 다시 만나요. 자꾸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그 상대방은 이 카드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어쩌면 연하일 수도 있겠네요. 그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본인의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쨌든 다시 이 관계를 시작해 보려고 시도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비밀 유지를 전제로 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또 웃기는 게 또 얘 옆에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짝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네요. 지켜보면서. 어쨌든 뭐 미래에 대한 결과도 한번 볼게요. 네. 프로텍션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네. 이거는 이제 그대를 보호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고요. 아마도 현재의 그리움과 상처가 다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회복될 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좋아요. 그 다음은 맥피 카드예요. 요거 맥피 카드는 배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재회하고 만나지만 뭔가 오롯이 두 사람 사이가 진실된 관계로는 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이 서로 간에 숨기는 게 있거나. 그쵸. 아무래도 지금 카드상으로는 봤을 때, 사실 그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옵션을 두고 있고, 얘도 옵션을 두고 있으니 숨기는 게 있다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즈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뭔가 은밀한 관계에서 타오르는 열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서로 간의 비밀스러운 관계로 이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열정이 타오를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를 의심하고 타오르는 질투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마 상대방은 이제 비밀스러운 관계를 원하면서도 이 내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이제 외부에 말할 수 없는 그 짜증남을 또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겠네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재회가 가능한지와 누가 먼저 연락할지 분석을 해볼게요. 그는 연락을 먼저 할까? 제 궁예지에 따르면 그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연락하고 아마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관계를 리드하는 건 여러분이고요. 먼저 시작하자고 저쪽에서 연락해도 여러분이 이제 그런 관계를 리드하는 그런 게 되고, 그 연락이 오는 시기는 아마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정도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의 사랑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1번 궁예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번 궁예질 시작합니다. 먼저 그대의 연애 성향과 상대방의 연애 성향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의 연애 성향은 퍼플 2번입니다. 이 보라라는 컬러는 아주 독보적인 컬러죠. 굉장히 뭔가 그대는 참 특별한 사람이네요. 신미안이 있고 예술적인 성향이 강하며 사실 타인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남의 다른 사람의 애정과 관심을 좀 되게 갈구하는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사실 저도 좀 그렇긴 한데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으면서 매우 또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일과 관계엔 흥미가 생기질 않고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하지만 연애에 대해선 자신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인한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에 되게 취약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잘 믿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좀 관계를 또 리드를 하지 못하게 돼서 좀 연애를 하면 할수록 좀 소심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분이네요.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텐데. 자, 반면에 이제 상대방의 연애 성향은 블루 1번입니다. 블루는 이제 매사에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이고 이제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에요. 아주 침착하고 부드럽고 겸손하며 이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타입이지만 때때로 냉정하고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감정 표현에도 서툴고 뭔가 타인의 예민한 감정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사실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애에 있어서도 내향적이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제 깊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고,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 뭔가 개방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딱 매이기보다는 좀 좋게 다 같이 만나서 놀자, 약간 이런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분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일단 두 분의 현재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자, 6번 러버, 연인 카드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이별 후에 이 관계를 다시 합치고 싶은 마음과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날까, 그런 두 가지의 마음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대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부활 카드가 나왔는데요.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카드로, 여기서는 헤어진 상대방의 소식을 전해 듣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결정을 했네요. 이것이 어떤 결정일지는 속마음 카드를 읽으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그대의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먼저 anxiety 카드가 나왔죠? 걱정과 불안, 그런 카드가 떴어요. 근데 사실 뭐 이별 후에 이런 감정을 안 느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항상 함께하던 사람이 떠나갔으니까 불안하고 이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그러면서도 또 릴리즈 카드가 떴어요. 릴리즈. 이게 뭐냐면 그런 어떤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그냥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다 방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방되려는 마음도 있으신 거죠. 자, 다음 카드, 디픽 카드는 이제 이 별을 보시면 별이 울고 있죠. 별이 되게 슬퍼요. 이거는 그대가 이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이 모든 감정을 다 포기하고 이만 상대방을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대의 마음을 의미하네요. 이게 사실 좀 할 만큼 했을 때 이런 카드가 뜨는데, 참 사실 그 마음이 맞긴 해요. 너무 힘들면 그냥 이렇게 릴리즈하고 패배를 인정하면서 무브온 하는 게 맞죠. 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자, 로맨스 카드가 떴는데, 상대방은 원래는 누군가에게 감정을 가지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인데 아직도 그대를 생각하면 사랑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와 보냈던 이 낭만적인 기억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Unfinished Business 카드인데요. 이건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주네요. 우리가 헤어졌어도 우리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Shattered 카드는, 카드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바로 산산이 부서진 마음입니다. 아직도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사실 상대방은 이 이별로 인해서 굉장히 상심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아직도 그 상처가 이제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볼게요. 자, 아휴, 진짜 펜타클 퀸 카드 나왔네요. 이 퀸 카드는 자신의 이상형의 사람입니다. 그대는 상대방의 이상형의 연인이었네요. 그대와 함께라면
상대방은 자신이 꿈꾸던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직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이스 오브 스월드 카드 나왔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그대와 상대방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졌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뭔가 신뢰와 믿음이 깨진 게 무엇일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대와의 관계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니까 이 놀이공원 관람차, 이 관람차의 모습,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게 이제 상대방은 다시 재회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냥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밑에 세 개의 카드,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해서 바라는 점,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자, 18번 달 카드 나왔습니다. 이 달 카드 보세요. 너무나 로맨틱하죠? 이 에펠탑이 보이는 이 로맨틱한 곳에서 큰 달이 이제 이 모든 것을 환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되게 신비롭게 비추고 있고 남녀가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로맨틱한 순간을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떠한 계산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로맨스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입장이고 또 그런 바람이 있고요. 다음 카드 완즈킹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매우 이성적이며 논리에 강하고 설득을 잘하는 왕인데 이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조금 당당하게 리드를 하고 싶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있다. 네, 상대방의 소망이고요. 그리고 완즈 9번 카드는요. 남들이 행복하게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 결정을 하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결정 카드 말이에요. 이 결정 카드랑 이게 보시면 이 결정 카드가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과 재회하고 싶다는 그냥 그 마음 먹은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시 그대를 만나서 행복하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의 마음을 보여주네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두 사람의 가까운 미래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활 카드 나왔네요. 부활 카드는 이거는 이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카드로 그대의 고민되는 상황에 어떤 소식을 이제 전해드림으로써 상황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진진하네요. 그러면서 자꾸 뭔가 그대의 어떤 그런 상대방 외에 다른 사람의 대시가 있는 건지 아니 이게 뭔지 두 명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튼 인기가 많으신 분이군요. 여러분은 인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어쨌든 뭐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도 있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이제 또 내리게 돼요.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결정이고 이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게 어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미래에 대한 결과 볼게요. 어머 너무 좋다. 아름답네. 자, 프로텍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요. 프로텍션 카드 나왔는데 이거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제 그대의 상처와 걱정과 불안이 회복되고 보호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계가 좀 나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좋은 카드. 그 다음 칸 더 좋아요. 디스팅션 카드 나왔는데요.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모든 요소가 다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거 다 짝이잖아요. 이거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대와 상대방은 정말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말을 상대방에게 이제 전해 듣게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카드가 나와서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큐피드 카드 떴죠. 큐피드. 상대방의 사랑이 다시 열정적으로 타오르면서 이제 재결합을 위해 그의 사랑의 화살을 싹 쏘겠네요. 이렇게 참 좋은 재회운은 참 저도 간만에 보는데요. 참 바람직하네요. 뭐 전체적으로 재회가 가능한 시기와 이제 누가 먼저 연락하는지 뭐 결론 한번 내볼까요? 생각보다 시기가 빠른데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뭐 그가 연락 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뭐 그때 연락 안 온다고 해도 두 번째 가능한 시기도 있네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이제 크리스마스 전엔 연락 올 겁니다. 네. 여러분의 재회를 미리 축복합니다. 이번 궁예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번 궁예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그대의 연애 성향과 상대방의 연애 성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투명 2번. 그대의 연애 성향인데, 와, 그대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시고, 매사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네요. 늘 노력하고 부지런하며 자기절제력도 강하신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 일적인 면에 있어서는 진짜 퍼펙트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의사소통만 하는 걸 좋아하고, 왜냐면 그게 효율적이니까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모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런 점 때문에 연인들이 좀 불만이 있어 왔을 것 같아요. 사실 애정관계가 항상 필요한 의사소통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의 공감도 있어야 되고,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쌓아가는 그 애정의 깊이가 있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 갈등이 있었을 것 같다. 그게 뭐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완전히 팔불출로 변하긴 해요. 네. 자, 그럼 상대방의 연애 성향은 오렌지 1번 카드. 이 오렌지라는 컬러에서도 느껴지듯이 이 상대방은 매우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 같아요. 이 외향적이며 사교적이고 되게 친밀감을 주는 성격이라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기 표현도 잘하고 언어 능력도 좋아서 지 하고 싶은 말을 되게 좋게 포장해서 잘 말하는 능력자이기도 하고, 연애에 있어서는 이 다정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유연한 성격이라서 좋긴 한데, 이게 한편으로는 좀 냉정하고 냉철하지 못해요. 그래서 판단력이 좀 흐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막 자기 기분파야. 그래서 쉽게 약속을 해.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외부 활동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진짜 정작 내 사람한테는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두 분의 현재 상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헤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상태. 자, 여자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대가 이별 후에 본인의 감정을 싹 숨긴 채 감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의 어떤 감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숨기고 그냥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다음 카드도 여자 교환 나왔잖아요. 이거는 어쩌면 이제 지금 내가 헤어진 것도 숨기고 있는데 사실은 만났다는 것조차 주변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고 비밀로 감추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헤어진 거는 무조건 숨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만난 것도 비밀이었어. 뭔가 좀 비밀로 가득한 관계라고 해야 되나? 어떤 관계지? 그래서 다음 카드는 이제 별 카드, 스타 카드 나왔는데요. 이거는 상대방이 뭐랄까, 상대방도 굉장히 좀 수동적인 모습이고, 사실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그대를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그대를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 할 일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마음 한번 볼까요? 그대의 속마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먼저 릴리즈 카드 나왔죠. 이거는 이제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뭔가 슬픔들, 내 상처,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막 내보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좀 내 마음을 비워내는데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카드는 이제 스트럭처 카드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랄까, 이게 내 안에 이제 사실 내 마음속은
그대의 마음속은 뭔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게 그냥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들, 뭐 불안감, 슬픔, 상처, 분노, 뭐 무력함, 뭐 허무함, 이런 모든 감정들이 되게 복잡하게 다 얽혀 있는데, 이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 왜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는지 원인과 이유들을 분석하는 모습이에요. 막 이렇게 정리를 딱딱딱 해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정리해서 좀 치워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없앨 건 없애고, 냅둘 건 냅두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감정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감정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카드가 또 이제 비긴 카드가 떴어요. 이거는 그대는 이제는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도 좀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자. 좀 즐겨보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겠다. 이제 좀 그런 열망이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먼저 이 매니플레이션 카드는 조작입니다. 이제 상대방은 뭔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과 본인의 속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이 진실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상대방은 이 자신이 이 관계를, 그리고 그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를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모른 척 하던 뭐 이렇게 뭐 가만히 있던 간에 이게 좀 내 의도를 숨기고 이제 좀 조정해 보겠다. 약간 그런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고 말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다. 이게 지금 꼭두각시로 이렇게 그 마리오네트 이게 조종하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 있다. 그 한편으로는 또 이제 쉐터드 카드 떴죠. 이거는 뭐 딱 카드 보시면 느낌 오죠. 산산이 부서진 마음입니다. 상대방은 밝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 이별로 인해서 꽤 큰 상처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상처가 꽤 크고 이게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 좀 많이 그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씁쓸한 카드가 나왔는데 세퍼레이션 카드네요.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그대에게서 떠나면서 이제 그래 이제 나를 위한 공간을 좀 확보하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함께하는 게 더 이상 서로에게 도움될 것이 없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일단 뭐 계속 보겠습니다. 진짜 뭐 어쩌겠어요. 자기가 힘들다는데. 그러니까 근데 조정하겠다, 이별했다, 약간 아프다, 이 모든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상대방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볼게요. 자, 이렇게 세 장으로 한번 보면 먼저 18번 달 카드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대와 상대방의 관계가 한때는 어떠한 조건도 현실적인 상황도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둘 사이만 집중했었던 되게 로맨틱한 관계였다. 그 로맨틱한 시간을 그리워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완즈 3번 카드 나왔죠? 이거는 매우 인기가 많은 사람을 나타내는데 아무래도 이 컬러 카드로 봐서는 상대방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다들 나랑 만나길 원하고 있는데 왜 그대는 나에게 충분히 집중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컵 기사 카드 떴어요. 이것도 이 컵의 기사는 매우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매우 좋은 사람으로 통하지만 정작 내 사람에게는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상대방 스스로가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상대방은 주변 인맥과 본인의 외부 활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나는 그래 사실은 내 사람에게 나도 집중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거나 이거나 뭐 비슷하죠. 나는 잘났고 나는 인기 많고 근데 너는 나한테 집중 안 하고 근데 나도 그러면 집중 안 하겠다. 뭔가 하여튼 좀 오해도 있는 것 같고 참 씁쓸하네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 비밀 때문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상대방이 뭐 자기 스스로 인기가 많다고 하니 뭐 어쨌든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나를 뭐 비밀스럽게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 좀 비밀스러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로 만나고 있어서 조금 관계가 그래서 오해가 깊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어쨌든 참고만 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세 장은 이제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에요. 자, 먼저 펜타클 4번 카드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서로의 입장 차이, 현실적 상황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인연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은 그저 그냥 그대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감정만 남겨두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대의 조건 중에 부담되는 조건이 있으실까요? 뭔가 비밀의 이유가 있겠죠?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던. 그러니까 좀 둘의 상황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함께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슬픈 일이네요. 그리고 다음 카드로 컵킹 카드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이제 어떤 침묵하는 사람도 이 컵의 왕 앞에 가면 솔직한 본인의 감정을 털어놓게 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상대방은 그대의 진실한 감정을 자신에게 털어놓길 바라네요. 그러니까 그대가 숨기는 거 없이 좀 진실되게 행동하길 바라고 있어요. 네. 뭘 숨기고 계시는 거야? 아무튼 간에. 자, 다음 카드, 스월드 나이트 카드는 승리와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난 이미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굳이 이 관계가 아니더라도 나는 앞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이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그대의 감정을 말해줘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좀 겹치죠, 계속.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두 사람의 가까운 미래,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장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먼저 부활 카드 나왔죠. 이거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카드로 그대의 고민되는 상황에 어떤 소식을 전해 듣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에 덤덤한 그대의 모습, 또 여전히 비밀을 유지하는 그대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런 그대를 바라보는 상대방도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 상대방은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딴 여자가 생겼네요. 여왕 같은 다른 여자가 생겼고 이제 그런 만나면서도 어쨌든 이 사람을 만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뭐 그가 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미래에 대한 결과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의미심장한 카드 3개가 나왔는데요. 먼저 자, 데인저 카드 나왔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뭔가 방해물, 장애물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두 분의 의도가 아닌 물리적인 어떤 환경의 방해 이런 것들이 생긴대요. 그리고 참 이 카드가 나오다니 참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이 카드 제가 진짜 모든 타로 카드 통틀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드인데요. 이게 펠리서티 카드라고 이 육각형의 별이 이 모든 안 좋은 카드를 중화시키면서 가장 큰 행운, 그러니까 천운을 끌어다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카드 뭔가 천운이 따른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카드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카드라면 오히려 이 헤어진 게 여러분에게 너무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다행인 거예요. 헤어진 게 참 다행인 것이다. 자, 그리고 다음 카드 볼게요. 라이트 카드 나왔죠? 이건 뭐냐면 이 상대방의 내면에 직관적인 깨달음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자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되고 이 무엇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어요. 아직도 재회를 원하시나요? 일단 재회원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재회가 가능한 시기와 누가 먼저 연락하는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제가 봤을 때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이제 연락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내년이죠. 만약에 연락을 먼저 하고 싶어도 이전에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제 이 궁예지를 듣고 내 마음이 바뀌었다. 나는 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뀌셨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니까 나는 재회 안 할래. 다른 사람 만날래. 그럼 그냥 만나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마음이 이끌리는 사람이 새로 생겼다면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납니다. 아니 결혼하신 것도 아닌데 뭐 만날 수 있는 사람 최대한 많이 만나야죠. 네, 저는 그 많이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네. 아무튼 여러분의 사랑을 미리 축복드리고요. 3번 궁예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궁예질 시작합니다. 먼저 그대의 연애 성향과 상대방의 연애 성향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그대의 연애 성향은 로즈 1번입니다. 그대는 어딜 가든 사랑을 받는 사람이군요. 순수한 감성이 있어서 이 순수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이 좋아하는 것에는 또 열정이 넘치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 연애를 할 때는 이 조건이 끌리기보단 느낌에 끌리고 이 감정적인 그런 순수한 사랑에 집중하는 성격이에요. 자, 상대방의 연애 성향 어떨지. 상대방은 이제 실버인데요. 이 실버라는 컬러는 여성적이면서도 이제 부드럽고 온화한 이 여성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으로 만약 상대방이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그냥 여성보다도 더 모성애가 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정적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면서 애정으로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가정적이고 예민하고 영감이 넘치면서 직감이 뛰어나요. 만약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자녀를 매우 사랑하고 이 요리나 집안일, 뭐 가사일 등의 뭐 그런 가족을 돌보는 일에도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장점이 연애 성향에도 반영이 되기에 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과 만나는 사람은 행운이라고 말할 건데 이게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부분, 그리고 감정적으로 좀 기복이 있고요. 우울감도 있고 이제 그렇기에 연인에게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좀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점도 좀 안 좋은 부분입니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에 이제 중요한 결정을 좀 내리지 못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두 분의 현재 상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남자 교환 카드 나왔죠. 이게 뭐냐면 현재 이 이별 후에 그대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상황도 바뀌었어요. 뭔가 나 스스로도 변했는데 외부적인 상황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별 후에 나는 달라져야겠다 결심을 하시면서 또 어떠한 새로운 도전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것인데 만약 예전에 수동적으로 연애를 했다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연애를 해야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오히려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외부적인 상황이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좀 해외라는 뜻이 있는데 좀 마음에 걸리네요.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자, 에이스 오브 솔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둘 사이에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고 그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이별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오래전에 이별을 하셨다면 이제 최근에 어떤 새로운 마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자, 그 다음 카드는 포스 카드 나왔는데요. 이거는 상대방이 여전히 그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그 여전히 좀 집착하고 있다. 좀 그런 걸 나타내는데,
뭐 여전히 그대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속마음 볼게요. 그대의 속마음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차일드후드 카드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대의 속마음은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 같이 그냥 솔직한 마음을 좀 따르기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래. 그리고 싫은 것은 안 할래.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사실 어린 시절엔 그랬잖아요. 나는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은 건 안 할래. 안 하고 했잖아요. 떼쓰고. 네.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정말 그렇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집중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게 됐고, 그리고 또 힐링 카드 떴는데 이거는 이제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고 있다. 그러니까 그대 스스로도 이제 뭔가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도 보듬지만 참 이게 아름다운 게 이제 상대방이 나 때문에 상심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내가 보듬어주고 싶다, 힐링해주고 싶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카드는 서포트 카드 떴는데요. 이거는 여전히 사실 상대방을 좀 서포트 해주고 싶다. 사랑으로 서포트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헤어지긴 했어도 앞으로도 그냥 좀 서로 돕고 각자의 꿈에 도달할 수 있게 서로 응원해주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다. 네,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자,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는 Synchronicity, 동시성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치 깃털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어떤 방향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을 의미하고 있고요. 상대방은 이제 그대와의 관계가 우리는 어떤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Unfinished Business 카드 또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헤어졌어도 우리 관계는 끝나지 않았어.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카드 보시면 이거는 Redacted라는 카드인데요. 수정된 정보예요. 이 카드 그림을 보면요. 문서가 검정색으로 이제 수정되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줄 가면서 보이지 않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떠한 세부 사항을 숨기거나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서에 이런 작업을 하곤 하는데 사실 상대방에게는 이제 그대에게 공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그대에 대한 뭐 불만일 수도 있고 차라리 그거라면 다행인데 이 자신의 조건에 대한 어떤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주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볼게요. 네. 자, 이거 보시면 컵 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그대를 보는 관점인데 이 컵의 기사는 매우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고 밖에서는 매우 좋은 사람으로 통하면서 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많이 집중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상대방에게는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는 집중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만큼 나한테는 안 한다. 오히려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더 너에게 소중한 사람인데 너는 그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약간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완즈 7번 카드. 완즈 7번 카드는 떨어져 있던 연인이 재회하는 모습인데요. 그대와 다시 재회하면 너무 기쁘고 설레일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완즈 6번 카드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 남녀 커플이 배를 타고 유유히 데이트를 즐기고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여자가 세 장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들어있는 세 장을 들고 있는데 사실 이 새와 이 여자는 동등한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은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상대방은 스스로의 감정을 이제 숨기고 그대에게 전부 맞추면서 그대가 원하는 모습으로는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전에는 좀 많이 맞췄나 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이제 내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는 그건 싫어.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대방의 입장을 보았고, 그러면 이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해서 바라는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펜타클 10번 카드가 나왔어요. 결혼까지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관계였고, 감정적으로는 아주 좋았지만, 결혼까지 가기에는 걸리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해결하고 결혼까지 진행하고 싶다. 그 장애물만 해결된다면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11번 카드는 힘. 그러니까 스트렝스라는 카드인데요. 사실 이 상대방은 그대와 제외하기 위해서 관계에 어떤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찾게 되면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갈래.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 참 좋네요. 아휴. 그러면은 이제 다음 카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사제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에게 바라는 점인 것 같은데 이 여사제는 상대방의 무능함이나 어떠한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주면서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상대방은 내 실수에 대해서 좀 포용해주면서 나를 다시 따뜻하게 맞아줬으면 하는 좋겠다. 약간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가까운 미래,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타워 카드가 나왔네요. 이 타워 카드는 뭐냐면요. 이거는 바빌론의 석탑을 의미하는데 신이 이제 분노해서 탑을 내리치고 인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의 역전을 의미해요.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좀 현재 상황 봤을 때도 그대가 이제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외부적인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멀리 떠나거나 해외로 나가거나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타워 카드가 내 나라 내 고향을 떠난다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둘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됐던 간에 떠나는 일이 생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대인 것 같은 거죠. 이게 뭔가 이 속마음도 나는 진짜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이런 거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하고 떠나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간에 운명의 수레바퀴는 또 떴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헤어졌는데도 인연은 끝이 나질 않는다. 결국 다시 만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물리적으로 떠날 일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면 뭔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서로 간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멀어지든 어쨌든 간에 운명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여러분과 상대방은 어쨌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러버카드 떴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좀 고민하는 상황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조언해주는 모습도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차 카드 나오죠. 전차 카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상대방의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추진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이 관계를 멈출 수 없다. 어떠한 그런 타이밍을 찾아서 가는 모습. 자, 그렇다면 이런 미래에 대한 결과를 열어볼게요. 이거 봐. 또 나왔어. 아니, 데인저 카드. 이것도 이제, 이거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진짜 어디 가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해외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 둘이서 못 만날 일이 뭐 있어. 한국에 있으면 사실 만나기 쉽지. 장거리 연애 대수 아니잖아요. 요새는 KTX도 있고 다 있으니까. 부산까지 가는 것도 뭐 금방 가는데. 뭔가 이거는 이제 상대방과 그대 사이에 물리적인 장애물,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그런 식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다음 카드는 이제 메시지 카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락은 주고받아. 둘 사이에 연락 주고받을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스포츠 카드 떴는데 이거 뭐냐면, 이거 아무래도 그거 같은데. 하여튼 만약에 여러분이 해외에 간다고 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러 가.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만나러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뭔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대와 상대방의 감정 라인은 되게 좋아요. 이거는 내 감정과 그 상대방의 감정과 상관없이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좀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떤 상황이라도 마음만 확실하면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열려요. 저절로 열려요, 그게. 그런 상황이 생겨요, 또. 그러니까 한계를 생각하면 여러분 한계 안에 갇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재회에 대해 분석을 해보자면 먼저 연락하는 쪽은 상대방이 될 것 같아요. 시기는 11월에서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연락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뭔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 뭔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만약에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그 사람에게 좀 실토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잘 되고 싶으면 그 사람과, 아무튼 여러분의 사랑 미리 축복합니다. 4번 공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